박랑자, 곧 변론을 하러 가야 돼요. 저 박랑자랑 같이 갔으면 해서요. 괜찮으시면 보안소 입구에서 뵐게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있지,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하자. 네가 왼발을 들면 가서 얘기하는 거고, 오른발을 들면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이건 무효니까 다시 하는 거다. 오른발을 들면 그냥 안 가는 거야. 오른발이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직접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다시 한번 하자. 절지, 변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입장해주세요. 장관님, 벌써 시간이... 죄송해요. 바로 갈게요. 박랑자, 딱 맞게 오셨네요. 어려운 부탁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방금 명현의 작업실과 캠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다 순찰관한테 전달했어요. 이제 산운 누각에서 모조품을 만들고 판매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순찰관님 말로는 변론을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대요. 네? 근데 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주요 변론은 박랑자가 하고 전 보충만 하는 건 어떨까요? 전문적인 내용에서 허점이 생기면 상대방이 반박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럼 그냥 제가 할게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모두에게 가장 완전한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건 절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박랑자 말이 맞아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상대하기로 했으니까 물러설 수도 없고요. 그럼 최대한 침착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죠. 양측 참여자가 모두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지의 진술에 따르면 잔상 피해 사건의 범인인 명현은 사기 및 협박으로 인해 위조 작품의 불법 거래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명현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진 것이 본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로 제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에 따라 명현의 유죄 여부와 산훈 누각의 모조품 판매 책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네? 장관님, 이건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사 선생, 증거 제출이나 반론은 변론 중에도 가능합니다.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변론 과정에서 함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쪽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일은 장관님, 저는 산훈 누각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오해를 소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매하는 예술품은 모두 진품입니다. 그리고 명현이 명예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작품을 만들어 피해를 입힌 일은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저는 여태껏 한 점 부끄럼 없이 산훈 누각을 운영해왔고 신용도 두텁게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사업을 해도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화가들은 산훈 누각에서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하는가 하면 저희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일을 크게 만든 뒤 틈만 나면 저희를 모욕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만 만드는 청중들이 진실을 모른 채 악덕상인이 약한 화가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저희한테 공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사 선생, 진정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들이 산훈 누각의 권익을 침해하고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손해배상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런 허위 사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처음 같은 마음가짐으로 산훈 누각을 운영할 것이며 저희에게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산훈 누각의 그림은 나도 직접 사봤는데 품질도 좋고 서비스 태도도 좋았어. 설마 이런 짓을 할 리가... 괜히 억울한 사람 트집 잡는 거 아니야? 근데 명현이 누구지? 화가인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참나, 또 무명 화가가 산훈 누각으로 유명세 좀 얻어보겠다고 이러는 건가? 산훈 누각에는 왜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두 정숙하세요. 양측 계속 발언하세요. 전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이상한 화가의 소문에 대한 의뢰를 받고 요청대로 호안광산에 가서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방랑자 오셨네요.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최근에 광산 근처에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방랑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방랑자한테 조사를 맡기면 해결될 것 같아서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주에 이상한 소문이 있거든요. 신비롭고 이상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은
미완성일 때에도 생동감이 넘쳐서 진짜처럼 보인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림을 완성하면 그 속에 그려진 것들이 괴상한 짐승으로 변해서 그림을 빠져나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들한테 잡아먹혀서 흔적도 없이. 요즘 들어서 늦은 밤중에 광산에서 기괴하게 생긴 괴물을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게다가 한 번만 본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 말로는 멀리서 보면 그림처럼 보이는 데다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도 공격하지 않았대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 이상한 화가 얘기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종 잔상이거나 누가 장난에 친 거라면서 믿지를 않더라고요. 헛소문까지 도는 데다 분위기도 흉흉해지니까 진상을 파헤치려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연하죠. 전 이런 무서운 얘기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맞다! 목격자 명단을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물어보세요. 소리의 형태와 일치해.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갈까? 방랑자? 무슨 일이시죠? 그거라면 사람을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그 이상한 사건을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그날 밤 다른 어르신들하고 밤늦게까지 바둑을 두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잔상인 줄 알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잔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못 참고 가까이 가봤는데 얼굴은 괴상하게 생겼고 눈은 번쩍거리는 데다가 몸엔 초록색 점액이랑 울퉁불퉁한 뿔까지.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혹시 주변에서 들은 소문 때문인가요? 그날 저하고 멀지 않은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처에 등도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요. 바람에 불빛이 계속 흔들려서 제대로는 못 봤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림에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게 움직이면 괴물이 더 많아졌거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한 화가 소문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대화를 하는 걸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아니, 싸움에 가까웠네요. 아쉽게도 괴물이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느라 자세한 건 못 들었지만요.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설마 가보려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느낌도 안 좋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광산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아, 그 일 말이죠.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저희가 여러 번 조사한 바로는 괴물은 한밤중에 무리지어 나타났다고 해요. 나타나는 장소는 천차만별이고요. 밤늦게 나타나고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다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요. 제 생각에는 신종 잔상인 것 같은데 아직 저희 단말기에서 정확한 경보는 없었고요. 그 일들 때문에 저희도 광산 주변의 순찰과 방어를 강화했어요. 환상의 세계와 기이한 짐승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그 화가 말이시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림에 관한 공명 어빌리티는 엄청 희소했어요. 어느 날 밤 조사하다가 희미하게 괴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사람 말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괴물 쪽에서 들리긴 했는데 너무 빠르기도 했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해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정말 누군가 괴물 근처에 있었다면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보도 다 파악한 것 같고 시간도 적당하니까 목격 현장에 가보는 게 좋겠어.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그림자, 화필. 설마. 이상한데 왜 아무것도 없지? 잘못 본 건가? 방랑자, 이런 우연이... 죄송해요. 혹시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요? 야외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전 밤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요. 절대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 화가가 누군지 궁금해서 와본 거예요. 죄송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일은 서툴러서 처음에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괴담만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면 짐승이 태어나고 환상이 현실이 된다. 괴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소문은 예전에 이미 한번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죠. 그 일이 지금 금주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지만 뭔가 수상해서 직접 조사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같은 그림을 그리던 화가는 정말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에 오히려 초심을 잃었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 그림이 또 나오면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막고 싶어요. 그때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비록 경험이 없어서 아직까지 중요한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요. 광산에 온 건 이상한 화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 좋으니 광산의 근황을 물어보고 싶어서예요. 어쩌면 누군가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아, 절제. 오랜만이네요. 벌써 물감을 다 쓴 거예요? 아니요, 아직.
이분은 방랑자 맞으시죠? 소문은 벌써 들었어요.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을 줄은 몰랐네요. 아직 친해질 기회는 없었지만요. 그럼 지금이 기회겠네요. 절지의 성격은 제가 잘 알죠. 한번 용기를 내볼까 싶다가도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움츠러들거든요. 방금 그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절지가 방랑자랑 같이 있는 건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지, 이번에는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목표가 있다면 피하지 마라. 나서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후회를 남기지 마라. 네, 사장님 말이 맞아요. 사실 저도 진작부터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요. 방랑자, 첫 만남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절지라고 해요. 제가 방랑자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엄청 기쁜데요. 절지? 절지! 절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방향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다니. 아니, 방랑자... 저는 절지이고... 그러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화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의뢰를 받고 있어요.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방랑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절지가 저랑 친해진 이후로 아까처럼 긴장하는 건 참 오랜만에 보네요. 사장님, 오늘은 그 이상한 화가 소문에 대해서 여쭤보러 왔는데요. 아, 그 일 말이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직접 보진 못했네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 저랑 아는 사이일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물감 회사랑 오래 거래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 가게에서도 물감을 파는데 금주에 많은 화가들이 저에게 물감을 사러 오거든요. 요즘은 물감이 잘 팔리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다 제 지인들이라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광석을 사는 사람이 좀 이상했죠. 얼마 전에 몇 명이서 광석을 대량으로 사러 왔는데 가장 싼 조각들만 구입한 데다가 여기에 물건을 사러 온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굳이 사가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니다. 오래전에 절지가 와서 한번 사간 적은 있었네요. 그때는 주머니 사정이 좀 빠듯해서 연습 작품은 집에서 만든 물감으로밖에 못 그렸던 것 같은데. 맞죠? 그 일이 저한테는 계속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본 것 같네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광석을 훔치러 온다는 걸 알고 순찰관한테 신고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거래한 적도 없고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제 생각에는 어? 방랑자! 방랑자! 여긴 무슨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순찰소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만날 시간도 없었지 뭐야. 어? 절지도 있었네? 나 기억하지? 우리 달맞이 축제 때 만났었잖아. 어? 괜찮아?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달맞이 축제 때 의뢰했던 그 그림 다들 엄청 좋아해. 아직도 벽에 걸려 있다니까. 정말요?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다들 절지를 순찰소로 초대하고 싶어 하던데 다들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대. 성희는 언제 돌아갈 거야? 아니면 지금 바로 나랑 같이 갈래? 지금은 조사 중인데 그게... 알겠어요. 왜? 뭐 바쁜 일이라도 있어?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성으로 돌아갈 때는 아닌 것 같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아, 맞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나 말야? 얼마 전 광산에서 잔상 사건이 있었잖아. 근처 순찰관들이 다 바쁘다고 그래서 도와주러 왔지. 근데 우리가 온 다음부터 잔상이 나타나질 않아서 목격자한테서 상황을 듣는 수밖에 없었어.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잠깐만, 메시지가 와서. 새로운 잔상의 이상 행동이 잡힌 것 같아.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저희도요? 그러네요. 그 전에 하나만... 방랑자를 만난 후 광산 조사를 마치고 치샤를 따라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에서 저희는 명연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상한 화가에 대한 진실... 역시 절지가 화필을 들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어. 다음 진술은 맡겨도 될 것 같아. 위험해요. 색다르게. 죄송해요, 방랑자. 아까 제가 제때 치샤한테 대답했더라면 방랑자가 절 도와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아직 익숙하질 않아서
그 열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절할 용기도 안 나고. 앞으로는 스스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해서 패기치는 일 없도록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드디어 범인을 찾았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번지지도 않았고 도와줘서 고마워. 임시 점검 결과로 추측한 바로 이번 잔상의 움직임은 현장에서 발견된 그림의 주파수 변동과 관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림 속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화가가 오버클럭 직전일 때 발현된 공명 어빌리티 때문이고요. 지금은 저희의 도움을 받아 안정된 상태라 이젠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림은 저희 측에서 자세히 검사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잔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현장 마무리는 우리한테 맡겨. 안 그래도 방금 물어봤는데 자기 죄는 벌써 다 자백했어. 근데 좀 더 깊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위험이 더 퍼지지 않도록 현장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당연하지. 왜요? 어째서? 명연? 왜 당신이?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전에 같이 그림을 배운 동창이거든요. 당신... 아니... 내가...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나... 혼자... 다친 데는 없네요. 절반 정도는요. 제가 봤을 땐 그 화가가 흥분한 것처럼 파피를 흔들면서 막 뭐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헛것을 봤는지 그 사람 그림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쓱 하더니 갑자기 잔상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잔상들이 사람들을 쾅쾅 하고 공격하길래 바로 도망쳤죠. 확실하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도망치려고 할 때 뒤에서 몇 번이나 그만해!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듣긴 했는데 그 잔상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 조금요. 이상한 환각들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날 막지 마. 난 벌써 성공했다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 화가가 잡혀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지금까지 예술가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위험한 작품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화가는 처음 봐요. 이상하다. 돌아오셨네요. 벌써 다 알아낸 건가요? 그 그림은 환각을 일으킬 정도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럼 명연의 공명 어빌리티가 그림을 통해 일시적으로 환각을 만들어냈다는 거로군요.
그 소문도 사실은 누군가가 우연히 명현의 능력을 보고 퍼뜨린 거겠죠? 밤중에 잔상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짐승들이라고 부풀린 거예요. 사실 절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곳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저희가 만난 다음에는 그 느낌이 당신 때문인 것 같아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지가 아니라 명현이 가진 공명 어빌리티의 파동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명현은 전부터 여기에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 명현이 이런 작품을 그린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제가 알던 명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까 명현이 제 손을 잡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계속 이 일을 조사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제 기억으로 명현은 공명 어빌리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어쩌면 저와도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랑 함께요? 싫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전부터 계속 같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결정하는 건가요? 그게 아직 어떻게 할지도 못 정했는데.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전에 금주의 한 작업실에서 명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거기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일단 거기부터 가보시겠어요? 어쩌면 다른 그림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사건을 조사해보는 건 처음이라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아요. 명현이 사람을 다치게 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게 된 다음 저희는 조사를 계속해서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조사는 뭘 더 조사한다는 겁니까? 목격자들이 분명히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전부 화가 개인의 욕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덱사 선생,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맞아요. 바로 여기예요. 명현이 이 작업실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네요. 무슨 단서라도 있는지 같이 찾아보죠. 네. 이 종이들은... 이건 오랜 역사를 가진 백옥당의 종이에요. 질감이 좋아서 섬세한 감정과 의미를 담은 그림을 그리는데 알맞은 종이죠. 개남의 운산 여행도, 의림의 봄날의 개울.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명화들이 이 종이에 남겨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딴소리를... 잠시만요. 포장에 할인 행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최근에 산 것 같네요. 네, 백옥당은 매년 정기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이틀 전에 제가 갔을 때 산 종이랑 같은 포장이에요. 이 종이도 아마 이틀 전에 사온 걸 거예요. 이미 절반이나 쓴 걸로 봐서는 사건 전까지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던 걸 거고요. 어떤 종이를 쓰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화가라면 차이점을 구별해서 종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 게 보통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대곡당의 종이지만 지금은 할인 행사가 있을 때만 사고 있어요. 폭탄 할인 행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항상 놓치지 않고 집에다 사모으고 있어요. 옮기는 데만 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거든요. 진짜요? 그럼 꼭 기억해둘게요. 제가 기억하기론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분야도 같고 완성도도 비슷하거든요. 서로 필법은 달라도 그리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아서 대충 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화필만 들면 빠져들고 한번 그리기 시작하면 만족할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많은 화가들이 그러겠죠. 똑같지는 않아요. 이 그림은 필법이 둔한 걸로 봐서 명현이 우울했을 때 그렸을 거예요. 반대로 이 그림의 필법은 가벼우니까 이때는 상쾌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렸을 거고요. 화가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감추려고 해도 종이를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한 획 한 획마다 남게 되거든요. 네, 전 그림은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못다한 말도 그림에 담으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명현이 계속 똑같은 그림만 그린 건 좀 이상하네요. 사용된 기법도 예전에 쓰던 것과는 다르고요.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 그림자 곡절 후에 깨달으리 미몽에서 눈 뜰 때라. 이 그림은 연화장원 상거도예요. 연화장원에서 멀리 바라본 풍경을 그린 거죠. 언제 물감이 묻었지? 이렇게 쉽게 지워지다니. 보통 물감은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텐데. 먹물이랑 물감을 여러 번 씻어낸 흔적처럼 보이네요. 어쩌면 명현은 옷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스케치를 할 때 종이가 부족해서 급한 대로 옷에다 그린 적이 있어요. 좋은 경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천도 그림에 자주 쓰이는 재료니까요. 임시 방편으로는 좋은 방법이에요. 옷에 자국이 남아서 잘 안 씻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법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수학이 될 수 있고요. 이럴 수가. 산운 누각은 황룡의 유명한 서화 거래 기관이에요. 거기서 선택받은 화가는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얻죠. 일기를 보면
명현이 산후 누각과 함께 일을 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창작자의 천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남들이 그린 작품이 제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우러러보기도 하고 의욕을 불태우면서 뛰어넘으려고도 하고요. 그렇게 새로운 작품을 그려도 막상 다음날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고쳐볼까?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평소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생각은 열정을 북돋아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기도 쉬워요. 저도 그래서 막막했던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게 됐죠. 정말 중요한 건 진정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막막했을 때 명현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저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명현은 협박을 받았고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명현이 이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돕고 싶어요. 이것 좀 보세요. 수제 물감 같은데 왜 식물에 들어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제가 모르는 제조법을 쓴 걸까요? 약재 찌꺼기요? 명현의 몸이 나빠지면서 약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을 다리고 남은 약재 찌꺼기를 미처 치우지 못한 거죠. 약은 이런 걸로 만드는 거구나. 아, 약국에 진열된 식물들은 장식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게 단지 약을 다려본 적이 없는 것 뿐이에요. 아파도 이틀 정도만 버티면 저절로 나으니까. 예전에 가족들이 탕약을 챙겨주면 바로 마시기만 했지 어떻게 만드는 건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요. 죄송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틀린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떨어진 위치를 봐선 꽃병은 저 찬장에서 떨어졌을 거야. 찬장이 움직인 흔적이 있어. 분명 뭔가에 부딪혀서 원래 위치에서 움직였고 꽃병도 떨어진 거겠지. 여기 물자국이 하나 더 있는 걸 보면 어항에서 뭔가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 모양은 꾹꾹보고처럼 생겼네. 맞아, 틀림없어. 내 추리를 말하면 방랑자도 분명 날 다시 보게 될 거야. 어항에 있던 꾹꾹보고가 튀어나와서 꽃병에 부딪힌 다음 그림들 사이로 굴러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쳤다는 걸 깨닫고 혼날까봐 창문으로 도망친 거죠. 죄송해요. 역시 전 이런데 소질이 없나 봐요. 그런가요? 그럼 계속해볼게요. 네, 맞아요. 화필로 그린 환영이라 유지 시간은 짧지만요. 능력을 안 쓴 지 오래됐다 보니까 좀 서툴러서. 네, 일상에서는 공명 어빌리티를 쓸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는 어빌리티를 쓰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 진짜 수준을 알 수도 있고 실력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공명 어빌리티를 쓰면 더 화려하고 생생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결점도 가릴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서 오랫동안 능력을 쓰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 작업실에 침입해서 뭔가 찾으려고 했거나 훔치려고 한 걸까요? 아마 명현의 작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허둥지둥 창문을 깨고 나갔다가 캐비닛에 부딪혔고 꽃병이 떨어진 거예요. 산운 누각, 그리고 명현이 일으킨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발자국을 따라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작업실의 단서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 추방자 캠프였어요.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단서들은 명현과 산운 누각에 관한 또 다른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죠. 차의 상태를 봐선 딱딱한 물건을 운반했던 것 같아요. 광석을 운반해서 물감으로 만든 다음 다른 곳으로 실어나른 거라면 설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광석을 훔치는 구매자가 그 추방자들일까요? 홍침 수정 원석, 자수정 원석 모두 다 물감 원료예요. 캠프의 광석과 리스트가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보아하니 이 물감들은 그 사람들이 광석으로 직접 만든 것 같네요. 일반 물감은 한번 종이에 칠하면 지우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대충 만든 물감은 문지르기만 해도 색이 쉽게 바르고 품질도 좋지 않아요. 작업실에 있던 물감, 실수로 저한테 물감이 묻었을 때에도 이 말을 했어요. 설마 이 추방자들한테서 싸구려 물감을 산 걸까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작업실에 침입한 걸까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는 사람도 없는데 사긴 뭘 산단 거예요? 빨리 나가요. 저희는 명현한테 그림을 사러 온 건데요. 명현이 없길래
어디 갔나 여쭤보러 온 거예요. 네? 아, 제가 오해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밖에 오래 있진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곧 돌아올 거예요. 알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인 마당에도 우릴 도와줬었거든요. 친구라면 친구라고나 할까요? 전에 선물로 그림도 받았는데 그게 어디 갔더라? 찾았다.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저희는 그림에 대해선 요만큼도 모르지만 딱 봐도 잘 그린 그림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쾌하고 밝은 데다가 그림을 그릴 때의 즐거움과 자유로움까지 느껴지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그림을 연구 중인 것 같던데 전에 밖에서 위험한 그림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명현은 진짜 실감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었어요. 진짜로 만들어낸 건 엄청 위험해 보이고 불안정한 주파수였지만요. 조심하라고 충고도 해봤는데 전혀 듣질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위험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그리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한바탕 싫은 소리만 들은 거 있죠? 예술가들은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니까. 실례지만 생계는 어떻게 꾸리고 계신가요? 그게 그냥 사냥이나 의뢰로 먹고 사는 거죠. 당연히 없죠. 또 뭐가 있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지. 어쩌면 맞아요. 제 생각엔 추방자들과 명현 모두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추방자들의 손에 물이 든 걸 보고 오랫동안 먹물을 만져서 얼룩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분명 한꺼번에 많은 물감과 먹물을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본 그림도 작업실에 있는 작품도 모두 일기 속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일기 속 내용처럼 명현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고 그 흔들림이 작품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산운누각의 간섭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단말기로 녹음해둘게요. 오늘 백사 선생이 또 오셨어. 명현이 그린 그림들을 왜 아직도 산운누각으로 안 옮겼냐고 닥달을 하더라니까. 은풍이 걔를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도 다치진 않았을 거야. 이젠 다 끝났어. 명현이 다쳤으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주문도 제때 완성 못하게 생겼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평소처럼 경고 좀 한 건데. 요즘 들어 반항도 좀 심해지고 속이기도 힘들어졌잖아. 난 그냥 사고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약해 빠졌을 줄 누가 알았겠어? 오늘 내가 빨리 숨어서 순찰관을 따돌렸으니까 망정이지. 걱정할 거 없어. 전부 명현한테 떠넘기면 아무도 우릴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런데 오늘 누가 명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 순찰관은 아니었지만 우리 일이 들통나진 않겠지? 당연하지. 그냥 우리가 물감 만드는 것만 알아낸 것뿐이잖아. 우린 모두 추방자로 위장했잖아. 추방자가 이런 일 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당분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백사 선생이 미리 말해두셨잖아. 이 일은 비밀에 붙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운누각은 모르는 걸로 해야 된다고. 알고 보니까 다 산운누각 사람들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명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던 거군요. 어쩐지 낮에 명현 얘기를 할 때 좀 이상하더라니. 아, 맞다. 광석거래 주문서에 그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사건의 책임을 전부 명현한테 떠넘기고 동기도 불순했다고 계속해서 말했었죠. 낮에 그 추방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숨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을 맞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명현의 편에 서서 생각하게 된 거지만요. 짐작이 가는 건 있지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그림들을 찾아내야 확실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낮보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 정체를 모를 거예요. 일단 캠프에 다른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죠. 이렇게 가벼운 걸 옮기는 것도 힘들 줄이야. 뭐? 시끄러워! 한 번에 몇백 개라도 옮길 수 있거든? 금방 북쪽 창고로 가서 계속 화물을 옮길 거야. 이렇게 많은 화가가 연루되어 있다니. 심지어 주소까지 다 알고 있었네요. 그림 수준으로 매긴 거라면 명현이 낮음으로 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시시각각 화가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한 때 다른 수단을 취해서 관계를 유지한다. 명단을 보면 지금도 모조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화가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은 전부 위작이에요. 제가 알기로 진품은 지금까지 판매된 적이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일이 이제서야 발견될 줄은 몰랐네요. 항구로 나가면 황룡 경내에는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산운 누각의 협박까지. 다른 정보가 있는지 더 찾아봐야겠어요. 협력을 중단하려고요. 아? 그건 불가능해. 그런 전례는 없거든. 게다가 돈도 이미 받았잖아. 돈이라면 다 돌려드릴게요. 단지 손을 떼고 싶은 것뿐이에요. 폐는 끼치지 않을게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협력을 끊고 싶다? 그래.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가를 좀 받아야겠네. 원하는 게 뭐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건 죽은 사람뿐이지. 보스,
어제 저희 둘이 나눈 대화는 이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자기 입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다가 김새가 이상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들이 말하던 창고 같은데 완성되지 않은 먹물이 있는 것 같아요. 명단에 있는 작품들이에요. 여기 있는 건 모두 연화장원 상거도 명윤의 작품이네요. 그건 평범한 모사품들이 아니었어요. 명윤이 이 사람들과 같이 위작을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네요. 결국 이 길을 선택했다니. 전부터 이랬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건 연화장원 상고도의 원고네요. 작업실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작업실에서 훔쳐간 건 바로 이 원고예요. 얼핏 보면 거의 똑같지만 진품의 디테일은 기법보다는 화가 개인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법이거든요. 위작을 그린 사람도 그대로 베끼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디테일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딱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조심하세요. 내게 맡겨줘. 괜찮아요. 그냥 숨이 좀... 왜 갑자기 여기에 잔상이... 명연의 감정이 그림의 주파수의 변동을 일으켜서 잔상을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명연은 여기에 없는데... 저희가 왜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쩌면 저 때문일지도 몰라요. 명연한테 제 공명 어빌리티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명연의 일기를 보고 그런 능력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가 있는 작품만 그리고 추구하다 길을 잃고 그렇게 매일 쌓여간 감정들이 저희가 나타난 순간 폭발한 거죠.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사는 누각 사람들 같아요. 위험해요. 지나가고 싶으면 돈을 내. 색다르게 먹물이야. 새로운 영감. 지나가. 색다르게
위험해요. 너희들 말이야. 창고에 있는 화물을 망가뜨린 데다 우리 사업까지 망쳐놓은 주제에 이대로 그냥 가버리겠다고? 사업. 왜 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얘들아, 저놈들이 너흰 대체 누구야? 순찰관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그림이 갖고 싶은 거라면 가져가. 그깟 몇 장 가져가봤자 우린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혀서 창작품을 베끼게 하는 건 창작자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래봤자 돌멩이랑 나무 몇 개 그리는 게 다면서 내가 발로 그려도 비슷하게 그리겠던데.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가 중요해? 물감이랑 먹물값까지 계산하면 한 장에 20클램 코인도 아깝다고. 창작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측정할 수 있죠? 너희 돈 때문에 온 거잖아. 얼마가 되든 간에 그 2배로 줄 테니까 이번 일은 그냥 눈 감아줘. 이러면 됐지? 빨리 꺼져. 아니요.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사람들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세요. 저는 순찰관은 물론이고 대중에게도 당신들이 모조품을 만들고 판 것에 대해 알릴 거예요. 당신들이 화가들한테 가해온 협박과 회유, 그리고 상해까지 전부 다 폭로할 거라고요. 안 될까요? 이 일에 대해서 전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한번 사는 누각한테 밑보이면. 전 사는 누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나선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겠어요. 일단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사는 누각한테 손 쓸 틈을 주지 않으려면. 말은 청산유수로군요. 그래봤자 우리가 관여됐다는 증거일 뿐이지 주모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도 명연이고 그걸 팔려고 했던 것도 위험을 만들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명연입니다. 전 명연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애초에 그런 그림이 팔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백사 선생, 당신은 화제를 돌리고 있어요. 명예는 감사하기는커녕 우릴 말려들게 한 겁니다. 이제 와서 우릴 몰아가겠다고요. 여러분, 이 녹음 파일을 들어주세요. 오늘 백사 선생이 또 오셨어. 명현이 그린 그림들을 왜 아직도 사는 누각으로 안 옮겼냐고 닥달을 하더라니까. 은풍이 걔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도 다치진 않았을 거야. 이젠 다 끝났어. 명현이 다쳤으니까 그림도 못 그리고 주문도 제때 완성 못하게 생겼잖아. 요즘 들어 반항도 좀 심해지고 속이기도 힘들어졌잖아. 난 그냥 사고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나약해 빠졌을 줄 누가 알았겠어? 명현은 그저 그림을 모사한 것뿐이었지만 명현을 변하게 한 건 당신들이에요. 속이고 유혹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협박까지. 그렇게 점점 당신들을 도와 모조품을 만드는 길로 들어선 거라고요.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명현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명현이 물러나려 할 때는 이미 모두 늦은 거죠. 그러니까 명현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주장은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모조품 얘기는 또 뭐죠? 녹음 파일에도 그런 소리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그 그림들이 단순한 모작이 아니라 당신들의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탄원할 수 있죠?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위작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원작자가 달라야 하죠. 이건 모두 다 명현이 그린 그림입니다. 설령 명현이 똑같은 그림들을 그렸다고 해도
그게 모조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백사 선생, 이 그림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연화장원 산거도 아닙니까? 이상한 화가의 작품이죠. 그럼 이 그림과 다른 그림의 차이점도 아시나요? 물론이죠. 이 그림에는 다른 작품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한 환상의 세계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상한 화가, 즉 명현의 공명 어빌리티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중 안정적인 건 원작뿐이에요. 나머지 그림들은 모두 명현의 어빌리티 상태가 불안정했고요. 이런 걸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죠? 이 그림들의 차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라도 있나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건 너무 경솔한 것 같은데요. 화가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던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화가들은 보통 작품을 완성할 때 더 나은 물감을 골라요. 물감이 그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명현의 작업실을 조사하다가 물감이 묻은 적이 있었어요. 그 덕에 원작과 모작 사이에 쓰인 물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원작에 쓰인 물감은 더 순도도 높고 색감도 밝은 데다가 자연스럽게 종이에 스며들면서 오랫동안 색이 지워지지 않아요. 반대로 이 모조품에 쓰인 물감은 싸구려 광석 조각으로 만들어진 엉터리이기 때문에 시판되는 물감에 한참 뒤떨어지고 닦아내면 금방 지워지죠. 먹물의 성분만 감별하면 그림의 진위를 바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소위 당신이 말하는 원작에 쓰인 재료가 다른 그림과 다르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물감만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베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연화장원 상고도의 원작자가 바로 저니까요. 그림은 어린 시절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모두 화필 끝에 쏟아부어서 보이는 만물을 그림에 담으면 마음속 세상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고 이상한 화가의 소문도 같이 퍼져나갔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그림 실력에 정말 뿌듯했지만 저와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공명 어빌리티가 있는 그림들을 장사를 위한 도구로 쓰시면서 돈에 집착하셨어요. 누군가는 환상을 추구하며 그림을 통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고 누군가는 지옥도를 이용해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벌하고자 했어요. 제 능력으로 그림이 본래 의미를 잃고 끊임없이 이용당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야 화필을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그림을 그렸더니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어빌리티가 없는 그림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집안 장사에 문제가 생긴 후 부모님은 실종되셨어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겼지만 덕분에 전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홀로 금주로 온 후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연화정원이에요.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상그림자 곡절 후에 깨달으리 미몽에서 눈 뜰 때라. 연화정원 상거도에 이 시는 제가 지은 거예요. 좋은 시는 아니지만 집착을 내려놓기로 한 마음이 담겨있죠. 그렇게 이 그림은 이상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이 된 거예요. 그날 후로 어빌리티가 깃든 그림들은 점점 세상에서 사라졌고 저도 공명 어빌리티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어요.
그럴듯한 소리지만 이 그림이 당신이 그린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해요. 장관님, 증명을 위해 이 가짜 그림들 중 한 장을 골라서 그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명연이 당한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가장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린 그림들도 역시 그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창작물이자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제 과거를 만들고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해준 것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그림 한 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공명 어빌리티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마땅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일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림이 있다고? 그림 속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명연이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어째서... 잠깐,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질제! 걔가 그린 거랑 똑같이 그렸잖아. 그런데 왜 이 소리는 걔가 그린 것만 칭찬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걔는 이미 사라졌잖아. 조금만 있으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어. 질제! 당신이었어. 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도대체 어디가 내가 당신보다 못한 거야? 먹물이야. 먹물이야. 새로운 영감. 입만 좁았던 주제에 부모님의 뒷받침만 없었어도 원래라면 내가 처음부터 가졌어야 됐어. 바로 내가! 힘들어. 색다르게. 먹물이야. 그림의 의미. 멈추면 안 돼. 결국 실패인가? 어째서지? 분명 똑같았는데 이번에도 당신 어빌리티가... 아니요. 그건 관계없어요. 저도 당신의 작품을 부러워했어요. 자유롭고 당당했죠.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마음가짐만은 다르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는 게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것. 그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열쇠예요. 이야, 정말 멋져. 이제 다시는 못 본다니 너무 아쉬워. 티끌 모아 태산이죠. 내가 보니까 그 아가씨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사는 누각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진짜 몰랐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놈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열이 다 뻗치네. 이제 좀 쉴까? 사건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전 제 스스로를 탓했어요. 더 이상 어빌리티를 쓰지 않으면 제 그림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방랑자의 말이 절 일깨워줬어요. 잘못은 그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을 이용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고요. 백사 선생, 당신은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소화기관의 책임자로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창작의 가치를 폄하하고 창작자의 진심을 망가뜨렸어요. 그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림들이 착취의 도구가 되다니. 이건 원작자는 물론 모방한 화가들을 농락하고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여기 몇 년 전의 원작과 방금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걸로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보안서에서 10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추방자는 이미 인계됐고 소장품도 찾았다는군요. 백사 선생,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
명현의 범죄를 재검토하고 산훈 누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조속히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변론은 여기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와, 드디어 끝났네요. 제가 빼먹은 말은 없었겠죠? 네? 아니에요. 사실 무턱대고 말한 건데 손에 땀도 엄청 많이 났고요. 방랑자가 옆에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사실 방랑자랑 같이 사건을 조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계속 떠올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뭐라고 눈치를 주지도 않으셨으니까 그 느긋한 느낌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방랑자 덕분에 점점 자신감도 갖게 됐고 제 자신을 믿으면서 해낼 수 있었어요. 산훈 누각의 일은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이제 위조 장사도 끝이겠죠. 협박을 받던 화가들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됐고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처럼 행복했던 적은 오랜만이에요. 전 이제 명현을 보러 가려고 해요. 관련이 있는 사람인 만큼 모든 걸 말해주고 싶어서요. 방랑자는 다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명현 때문에 제가 의뢰를 받은 거기도 하고 저희 둘이서 같이 산훈 누각 일을 해결했잖아요. 의뢰는 벌써 끝내신 건가요? 네. 진상을 알아낸 날에 이미 해결됐어요. 잘 됐네요. 그럼 같이 가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나타나라. 나타나라. 절지 오랜만이에요. 상처는 어떠세요? 연구원분들 덕분에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분이 그 방랑자 맞죠? 전부 다 들었어요. 절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절지는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선을 넘는 일을 보면 누구보다 진지해진다는 걸요. 맞다. 사과할 게 있어요. 미안해요. 당신처럼 되고 싶고 뛰어넘고 싶었던 마음이 집착으로 변해서 폐를 끼치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 일로 더 이상 당신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아니, 어쩌면 그림 같은 건 그릴 자격조차 없을지도. 제가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역시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죠. 전 아직 한참 멀었네요. 이건 당신이 그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죠. 네? 웃기네요. 오랫동안 당신 그림만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이젠 제 그림도 못 알아보고. 당신의 그림은 제 그림보다 못한 적이 없었어요. 화가의 이름을 모른 채로 작품만 보니까 당신도 당신의 작품을 인정했잖아요. 안 그런가요? 명연, 이제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주세요. 전 당신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고마워요. 이 그림을 가져다줘서 정말 고마워요. 명연도 이제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죠? 명연하고 만날 때마다 그림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림에 대한 사랑은 항상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희는 아낌없이 교류하고 토론했어요. 친구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연이 이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걸로 주저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던 그림을 포기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고든 건 단지 잘못을 바로잡고 화가들을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방랑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광산에 있을 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제 친구가 돼줘서, 그리고 같이 이 일에 나서줘서 고마워요. 비록 제 과거에 대해 완전히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지금 당신과 같이 있는 순간도 저한테는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절지. 덕분에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방랑자, 전설의 화가 절지랑 친구가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용기도 방랑자가 준 거예요. 그건 좀... 천천히 해볼게요.